이번 설 연휴는 한 주 통째로 휴일이라 처음에는 일본 가고시마로 골프 여행을 가려고 하였으나 이래저래 자유여행으로 가려다 보니 비슷한 날씨에 제주도 골프 여행이 훨씬 가성비가 높다고 판단하고 제주도 2박 3일로 골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27일, 29일로 2박 3일 골프 라운딩은 2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짰고 27일 새벽에 가서 12시 30분 볼카노 CC 라운딩, 28일 10시 30분 해비치 CC 라운딩으로 모든 예약을 완료하였다. 29일은 아침에 바로 서울로 복귀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출발이 점점 다가와 질수록 기상 예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27일, 28일 모두 눈, 비, 강풍 예보가 뜨고 있었다. 그래도 비 예보가 더 앞당겨지기를 기도하였더니 출발 전날 예보 기준으로는 27일 아침경에 비가 멈추는 예보로 최종 바뀌었다. 역시 기도가 통했나 싶어서 내심 기뻐했다. 출발하는 새벽 6시경에도 눈, 비는 서울에 내리지 않고 있었고 제주 예보도 여전히 아침에 비가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부푼 꿈을 안고 옛 회사 동료와 오전 7시 20분 비행기를 김포에서 타고 제주로 향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서의 날씨도 약간 비가 좀 날리지만 곧 그칠 것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 보였다.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는 셔틀도 곧바로 타고 출발할 수 있었고 미리 예약했던 아이오닉5 렌터카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다. 역시 전기차는 10만 킬로를 타도 주행 질감에 큰 저하가 없는 듯 했다. 아침은 공항 근처에 일찍 문을 여는 것으로 네이버 지도에 나왔던 김희선 제주 문국 식당으로 향했다. 같이 간 동료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문국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문을 그 시간에 옆 문국집으로 갔는데 약간 국물이 매운 것이 예전에 먹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했다. 그래도 고등어 구이 반찬이 만원에 상당히 풍성하게 나오고 국도 뜨끈하니 으실으실한 날씨에 딱 좋았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있는 도중에 골프 부킹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와서 골프장 쪽은 눈폭풍이 불어서 골프 취소가 되었다고 한다. 아, 이럴 수가. 결국 첫날 골프는 그렇게 휘리릭 눈폭풍과 함께 날아가고 우리는 아침 먹으면서부터 이후의 스케줄에 고심해야 했다. 우선은 아침을 먹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음악을 들으며 드라이브하고 애월 해변 카페 거리로 가서 커피를 한잔하며 바다를 구경하자고 했다. 약 40분가량 차를 몰고 애월 카페 거리에 있는 바로 바다 앞 카페에 갔다. 카페 이름은 제주 봄날 카페였고 정말 창가 쪽 자리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떠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비바람에 강한 파도가 통유리창 밖으로 마치 무성영화처럼 보였다. 애월 부근도 비바람이 세차서 산책 같은 것은 어렵다고 보고 중문 근처로 이동했다. 중문이 내 경험상 제주도에서는 가장 날씨가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또다시 50여 분을 운전하여 중문 색달 해변으로 향했다. 역시 중문 날씨는 좀 춥기는 했지만 오히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고 있었다. 색달 해변 근처로 약간의 산책을 하고 숙소 체크아웃 시간은 아직 안 됐지만 숙소로 우선 이동해 보기로 했다. 어차피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점심 먹으며 낮술을 한 잔 때리자는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려면 숙소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식당이 적당했기 때문이다. 숙소는 중문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20여 분 만에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우선은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인근 식당을 찾아 나섰다. 두 군데 정도 문을 아직 열지 않아서 실패하고 계속 좀 더 걸으니 문을 연 흑돼지집이 있었다. 손님은 별로 없고 한산했으나 고기에 약간의 검은 털? 이 살짝 보이는 것이 일부러 흑돼지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같았다.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고기 육질은 쫄깃하고 고기 비린내 없이 맛도 깔끔했다. 흑돼지 삼겹살로 점심을 먹으며 소맥으로 거나하게 낮술을 때리고 나니 숙소 체크인 시간이 되었다. 숙소에서 6시 정도까지 낮잠을 또 거나하게 때리고 나니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저녁은 숙소에서 택시로 이동이 가능한 제주올레 시장으로 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회를 먹기로 했다. 다행히 택시는 금방 카카오 택시로 잡혀서 올레시장에 7시 정도 도착할 수 있었고 좀 걸어서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올레수산회 센터라는 식당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종업원 아줌마가 강추해진 참돔은 얼마나 회 떠놓은 지가 오래되었는지 식감이 정말 안 좋고 뒷맛은 마치 포 떠놓은 명태포 맛도 조금 느껴졌다. 우리는 그 회 맛에 낙담했으나 이내 곧 긍정적 마인드로 바로 매운탕을 시켰고 몇 점 먹지 않은 참돔에는 고스란히 매운탕으로 투하되었다. 매운탕에 참돔회를 다량 투하하자 매운탕 국물 맛과 야들야들한 참돔살의 식감이 환상 조화를 이루며 인생 매운탕을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위안하며 회로 눈탱이 맞은 것을 자위하고 말았다. 우 회와 매운탕에 소맥을 곁들여 마시고 나와서 숙소에서 좀 더 마시자는 계획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과 맥주, 과자 등을 샀다. 편의점 구매액이 61,300원으로 횟집 61,000원보다 300원이 더 나왔다. 그리고는 카카오로 택시를 불러서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숙소에 와서는 아사히 캔맥주 중 뚜껑 전체가 따지는 맥주로 과자 등과 함께 먹으며 넷플릭스로 신혜선, 변요한 주연의 그녀가 죽었다를 봤는데 쉬기와 제주의 자유로움에 은근 재밌게 보고 골아 떨어졌다. 1월 28일 제주여행 둘째 날 해비치 CC 골프 예약이 10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골프장에 전화를 걸어 플레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맙소사 8시쯤 일어나 전화를 했는데 금일 휴장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골프 여행에서 결국 골프를 아예 못 치게 된 것 유유.
우리는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여행의 테마를 맛집 기행으로 급 변경하고 2일차는 총 4번의 식사를 하기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아침 끼니를 최대한 빨리 먹어야 가능하기에 서둘러 준비하고 숙소 근처 해장국집 해장국의 전설으로 향했다. 해장국의 전설은 간판이나 밖에서 볼 때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메뉴판이 있었고 우리는 소고기 해장국을 무난하게 시켰다. 메뉴에는 고사리 닭 해장국 등 좀 특이한 메뉴도 보였다. 해장국은 선지를 넣었음에도 비린맛 없이 깔끔하고 맛있었다. 4끼의 목표 끼니 중 첫 끼니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식사 후 카페 방문도 최대한 늘리기로 하고 아침 식사 후 곧바로 인근 전망 좋은 카페를 찾아서 바로 이동했다. 카페 이름은 벙커하우스로 상당히 주차장도 크고 내부 시설이 크고 분위기가 괜찮았으며 커피 외에 직접 만드는 빵 종류가 많았다. 우리는 아메리카노와 말차라떼를 시켜서 마시다가 중간에 빵들이 진열되면서 빵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두운 색의 상당히 쫄깃한 빵의 내부에는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고 중앙에는 체다치즈를 올려 제주도 모양을 미니어처처럼 형상화한 빵이었는데 크림치즈와 쫄깃한 빵이 좋은 조화를 이루었다. 이로써 2일차 카페도 만족으로 성공. 날씨는 계속 눈과 바람이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다. 희한하게도 눈이 올 때는 마치 폭설처럼 한방눈으로 오기도 하고 쌀인 눈이 바람에 강하게 날리기도 하고 변화무쌍했다.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에 절대 볼 수 없는 날씨다. 카페에서 나설 때 너무 눈바람이 심해서 인근 서귀포 이마트로 가서 실내에서 좀 걸으면서 두 번째 끼니를 위한 소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마트에서는 아이오닉5를 좀 충전하자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을 직접 해보다 보니 조작 실수로 3,000원어치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다. 유유. 마트에서는 스포츠용품, 스피커 코너 등을 돌면서 최대한 많이 걸었고 식품 코너에서는 저녁에 숙소에서 마실 맥주와 과자류를 조금 샀다. 이마트에서 나왔는데도 눈바람이 좀 흩날려서 우선은 거리가 가까운 쇠속각으로 가기로 했다. 쇠속각에 도착하니 날씨가 좀 개이면서 햇살도 좀 내리쬐었다. 쇠속각 해변과 강 쪽 사이드를 거슬러 쭉 걸어갔다 되돌아오니 어느덧 시간은 12시에 가까워져서 쇠속각 주차장 옆 고기국수집을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왠지 너무나 상업화된 식당 같아서 즉시 나와서 근처 국수집 중 평이 좋은 곳을 찾으니 국수의 전설이라는 집이 평점이 높아 그리로 이동하였다. 오늘은 주로 전설류 식당에 많이 가게 되는 것일까? 히읗히읗. 도착해보니 좁다란 입구에 민가를 개조한 듯한 식당이었다. 국수 정식을 시켰는데 돈베고기와 비빔국수, 고기국수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였다. 돈베고기도 이런저런 쌈장류도 아기자기하고 맛있었고 비빔국수, 고기국수도 비빔 양념, 고기국수 국물이 모두 훌륭했다. 내 끼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깜빡하고 고기국수 국물을 모두 흡입하고 말았다. 유유. 식당을 나서서는 또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약간의 산책을 하고 바로 성산 일출봉으로 출발했다. 생각보다 일출봉까지 거리가 꽤 됐다. 약 50분 정도 걸린다고 내비에 찍혔던 것 같다. 일출봉으로 가는 길에 대형 하나로마트를 발견하여 소화도 더 시킬 겸 방문했다. 제주는 농협이 꽉 잡고 있어서 하나로마트가 참 좋다는 말을 들은 까닭도 있었다. 그러나 이마트 대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전모듬류를 포장해서 3만원이 넘게 팔고 있었다. 강서구 우리 동네 시장에서도 저런 것은 2만원이 안 넘을 텐데 하고 생각하다가 빵집을 방문해서 찹쌀도나스 모듬을 사고 말았다. 내 끼를 먹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독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나로마트를 나와서 일출봉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나스를 일부 먹었는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왠지 꿀맛이었다. 히읗히읗. 점점 위대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일출봉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아이오닉을 충전시키고 이번에는 완충으로 잘 선택했다. 그런데 무조건 5만원이 결제되고 추후에 실제 충전된 금액과 차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이었다. 다소 눈바람이 불었지만 곧바로 입장권을 사서 성산 일출봉 등반에 나섰다. 부지런히 올라가니 약 15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언제 와서 봐도 일출봉의 전경은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다. 다시 일출봉을 내려와서 어제부터 방문 리스트에 있었던 성읍7 심리 식당으로 차를 몰았다. 도착 예정 시간은 3시 반 정도였을까? 음식은 섭취하면 위에서 2시간 정도를 머문다고 하니 일출봉 등반도 마쳤으니 아마도 찹쌀 도나스를 빼면 위에는 거의 음식이 남아있지 않겠다는 뇌피셜을 통해 곧바로 성읍7 심리 식당으로 이동했다. 성읍7 심리 식당에 도착하니 예전에 어머니와 방문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다. 시간대가 어중간해서 그런지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고 초벌구이한 고기는 불판에 올리자 고소한 냄새가 차원이 다른 듯 했다. 그런데 김치가 이상한 상추 겉절이 같은 것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배추김치 없냐고 하자 묵은지 밖에 없다며 묵은지를 따로 주셨는데 그 맛이 정말 구워서 먹나 그대로 먹나 환상의 맛이었다. 고기만 먹을 생각이었지만 우리는 워낙 반찬, 고기가 맛있어서 결국 공기밥까지 시켜서 배가 터지도록 또 먹고 말았다. 세 끼째 미션 컴플릿. 더욱 위대해진 느낌이다. 기상 상태도 안 좋고 배가 너무 부른 나머지 산책조차 버거워져서 곧바로 숙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마지막 네 끼째 식사는 제주의 일미인 갈치조림을 먹기로 했다. 6시경 숙소로 와서 동료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나는 침대에 널브러져서 비몽사몽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8시가 돼가고 있었다. 뒤늦게 갈치조림하는 식당을 주변에서 찾아보니
대부분이 8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다. 아차했지만 그래도 내 끼째 미션을 완수해야겠기 때문에 다급히 9시나 10시까지 하는 식당을 찾으면서 동시에 숙소를 나섰다. 그래도 겨우겨우 한두 군데 방문을 하다가 장수해성 식당 일하는 곳이 9시 반까지 해서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서 갈치조림 2인상을 주문할 수 있었다. 갈치조림 2인상은 45,000원으로 싼 집에 비하는 비싼 편이었지만 음식이 나오는데 주인장 아저씨가 반찬을 잘 테트리스해주며 두루치기와 갈치조림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에 뭔가 마지막 끼니도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역시나 느낌이 들어맞아 두루치기는 퍽퍽하지 않고 간장, 고춧가루 베이스로 고추장이 안 들어간 듯 한 담백한 맛이었다. 갈치조림은 양과 맛이 적절한 수준이었다. 무와 감자가 적절히 익어서 맛이 좋았다. 우리는 네 끼째 식사를 컴플릿하며 뿌듯한 마음에 몸과 마음이 공이 위대해지는 느낌이었다. 히읗. 그런데 숙소로 돌아갈 때 우리는 낮에 이마트에서 산 맥주를 냉동실에 넣었던 것이 생각났다. 숙소에 도착해서 보니 맥주 4캔은 꽁꽁 얼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맥주가 녹기를 기다리며 어제 산 와인 1865가 쇼를 마시며 넷플 영화 중 백인 액션이라는 카메론 디아즈, 제이미 폭스가 나오는 액션 영화를 틀었다. 숙소는 넷플, 유튜브 모두 스마트 TV로 재생이 돼서 참 편리했다. 영화는 킬링타임용으로 딱 좋은 코믹 액션 영화였다. 어찌저찌 애를 낳고 은퇴한 비밀요원 부부의 이야기인데 깔끔한 액션과 중간에 늘어지는 부분 없는 컴팩트한 스토리 전개가 괜찮았다. 이래저래 영화를 보던 중 맥주가 대량 녹아서 이번에도 뚜껑 전체가 따지는 아사히 캔맥주였는데 정말 살짝 얼음이 섞인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듯한 차가움은 가히 내 인생 마셔본 맥주 중에 최상의 맛이었다. 히읗. 불행히도 동료가 딴 캔은 얼음이 덜 녹아서 상태가 안 좋은 듯 했다. 히읗. 다음날 복귀하는 비행기가 8시 40분 비행기였기에 대략 12시에서 1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깨서 6시까지 준비를 하고 7시까지 렌터카 사무실까지 이동하여 칼타임을 맞추며 7시 30분에 공항 카운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귀포 쪽에서 공항 근처까지 거의 1시간이 걸렸는데 어둠 속에서 중간중간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길을 운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동과 폭식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무사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환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니 포터블 스피커를 숙소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유유. 곧바로 숙소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스피커를 찾았다고 하여 설 연휴 끝나면 택배로 받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서 허기를 채우러 밥에 스팸을 부어서 먹고 체중을 재보니 약 3kg 정도 늘어나 있었다. 비록 골프 여행에서 골프는 하나도 못 쳤지만 무려 2일간 7개와 간식, 카페 3회 방문의 위대한 일정을 소화하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제주 여행이었다.